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토킹빵입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저희 라삭 브랜드에서 이런 귀돌이 모자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이런 귀돌이 모자를 즐겨 쓰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은 많은 관심 주시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해볼 얘기는 제가 저번에 주택의 삶에 대한 그 단점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댓글을 보니까 수도권에 사는 것과 이 시골에 사는 것들의 그 차이가 어떤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수도권에서 계속 살았었어요. 한 29살까지 살다가 29에 이제 양양으로 오게 되는데, 보통은 시골 사람들의 패턴은 이렇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시골에서 이제 학창시절을 다 보내고 20살쯤 돼가지고 서울로 많이들 상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저는 원래 이제 태생이 시골 사람이 아니고 은혜가 태생이 이제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렇게 상경을 하고 20대를 거의 서울에서 보내다가 다시 돌아온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보금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저처럼 계속 수도권에 있었던 사람은 사실 수도권에서 그냥 계속 살다 보니까 어디로 갈 데가 없잖아요. 저는 굉장히 특이 케이스죠. 제 친구들 중에서도 서울에 살다가 시골로 간 친구는 한 명도 없거든요.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좀 특이 케이스인 것 같고, 보통 서울 사는 사람들은 계속 서울에 살죠. 부모님이 어디 이사를 가지 않는 이상은.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서울에서 살았을 때는 사실은 사람 많고 차 많고 대중교통 이용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사람들끼리 달라붙어 있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면서 록 같잖아요, 사실은. 아침에 제가 지옥철을 몇 년 동안 탔었어요. 진짜 지옥철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뭐냐면은, 수도권 사시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다 공감을 하실 텐데, 아침에 지하철 타려고 비집고 들어가면 정말 이렇게 갇혀버립니다. 이렇게 갇히고 두근거려요. 왜 두근거리냐면은, 내가 내릴 역이 됐는데 혹시 이 역에서 내가 못 내리면 어떡하지? 만약에 내가 내릴 역이 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이나 아니면 뭐 신도림이나 이렇게 환승 구간이 많은 구간이면은 사실 떨리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많이 내리기 때문에 휩쓸려서 같이 내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내릴 곳이 갑자기 막 생뚱맞은 곳이에요. 막 아차산역 갑자기 이런 곳이면은 어떡하지? 나 내려야 되는데 분명히 사람들 안 내릴 텐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못 내린 적도 있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다가 못 내린 적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그런 게 서울 살 때는 사실 어쩔 수 없는 거고 당연시 받아들여졌던 일들이었는데, 29에 여기 양양으로 왔잖아요. 양양으로 오고 나서 제가 6개월 뒤에 처음 이제 서울로 갔거든요. 왜냐면 제 다짐이 뭐였냐면은, 난 6개월 동안은 서울에 가지 않을 거야. 여기서 무언가라도 해내고 서울로 갈 거야. 근데 6개월 그때 제가 해낸 게 뭐였냐면, 구독자 제가 목표가 5만인가 10만 달성이었거든요. 1년에 굉장히 큰 목표였죠, 사실. 근데 그때가 한 5만 쯤 됐을 때 제가 이제 갔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서울을 가는데 와, 엄청 깝깝하더라고요. 정말 깝깝한 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 막히고, 버스에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또 다시 타고 저희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마을버스를 탔는데도 사람 많아가지고 낑겨있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양양은 그냥 나오잖아요. 차 없어요. 사람 없어요. 뭐가 있냐? 그냥 드넓은 바다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9살 때까지 서울에서 계속 치이면서 아르바이트 미친듯이 하면서 살다가 여기 양양에 오니까 그런 트여있는 바다와 그냥 길거리에 다 막 벤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바닷가 걷다가 벤치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커피 하나 사가지고 마시잖아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서울에는 굉장히 많은 지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천국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서울에 잠깐 갔을 때도 굉장히 갑갑하더라고요. 그리고 양양에 다시 왔어요. 양양 오니까 뭔가 또 이게 한 1년 정도는 양양에 살잖아요. 되게 놀러온 기분이에요. 왜? 집 앞에 나가면 바다가 있고, 옆에 가면 회를 먹을 수 있고, 물론 돈이 있다는 가정하에 회를 먹을 수 있고, 여기 가면은 내가 뭐 좋아하는 동물 잡고 하는 것도 그냥 바닷가 들어가서 바로 잡을 수 있고, 이러한 굉장히 좋은 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았고, 또 제일 좋은 건 사실 이제 마음의 여유죠. 이게 사실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잖아요. 많이 좋아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사실 컨텐츠 생각할 것도 많고, 내가 이만큼 지금 유튜브 채널이 커졌기 때문에 이만큼 더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받는 스트레스도 더 커지고 나가는 세금도 많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스트레스들이 오는데, 이런 스트레스들이 없을 때, 돈은 없지만 이런 스트레스들이 없고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 때, 그때도 굉장히 지금 많이 생각이 나요. 그때가 이제 29살에 여기 딱 처음 왔을 때죠. 저는 여기 딱 처음 왔을 때 아침에 할리스라는 카페에서 일을 했었어요.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딱 하는 거였는데, 1시까지 하고 이제 유튜브를 찍었죠. 거기도 이제 바닷가
바닷가 앞에 있는 할리스여가지고 그냥 좋았어요. 커피 만들면서 앞에 바닷가 바로 보이거든요. 바닷가 보면서 커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고요. 그렇게 양양에 있다가 이제 속초 아파트로 가게 됐죠. 사실 속초나 양양이나 거기서 거기였어요. 왜냐면 제가 사는 곳이 속초 초입, 양양 끝 거의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서 솔직히 차 타고 5분이면 속초예요. 이 칠문국도가 쭉 있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고성, 속초, 양양, 강릉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양양이 이만큼이고 여기서부터 속초다. 그럼 저는 거의 여기 접점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속초로 갔을 때도 거의 접점에 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속초에서 살든 양양에 살든 둘 다 똑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인프라 자체는 속초가 더 좋긴 해요. 이 양양 쪽은 인프라가 조금 딸려서 강릉 쪽 양양으로 가면 강릉으로 가면 돼서 모르겠지만 속초 쪽 양양은 그래도 인프라가 좀 많이 딸립니다. 그래서 애기 낳고 가장 걱정되죠. 막 밤에 응급실 갈 일이 있어야 되면은 어디 응급실을 가야 돼? 하고 속초 응급실 찾아보니까 요새는 이제 소아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없어지는 추세다 보니까 또 저출산이 또 항목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에 만약에 아기가 열경련이 일어나서 응급실 가야 된다. 그럴 대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속초에 있는 큰 병원에 다 전화를 했거든요. 밤에 소아과를 안 보는 큰 병원들이 많아요. 되게 큰 병원이에요. 막 일반적으로 응급실도 있고 막 이런 되게 큰 병원인데 소아과 응급 선생님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전 어디로 가야 되나? 아기가 아프면은 새벽에 강릉 응급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강릉까지 차 타고 1시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급해가지고 발로 밟고 쏴도 최소 제가 봤을 때는 40분에서 50분은 걸리거든요. 1분 1초가 중요한 시기에 만약에 우리 라온이가 그렇게 아팠다, 근데 내가 거기까지 운전해하고 가야 된다 하면은 야, 이거 진짜 저는 심리적으로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너무 빡셀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앰뷸런스 부르면 빨리 오냐? 아니에요. 이게 시골이기 때문에 저희 집 주소를 못 찾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야, 주소 보내주잖아요. 한 반 이상은 못 찾아요. 왜냐면 내비가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어쨌든 근데 뭐 제가 선택해서 들어온 거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주택 디스를 또 하고 있네. 나 이러다 아파트 또 가겄다. 자, 그래서 일단 가장 좋은 점은 여유로움, 진짜 여유로움, 그리고 또 예쁜 카페들이 많아요. 다른 시골들은 모르겠는데 여기 속초 양양 시골은 여러분 이쪽은 관광지잖아요. 관광지기 때문에 사실 맛집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대신에 비싸요. 물가 겁나게 비쌉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놀러 오고 여기 주변 사람들은 거의 다 직장인들이 아니라 자영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 그냥 씀씀이도 좀 있으시고 하다 보니 어쨌든 물가가 굉장히 비싸요. 여기서 좀 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졌을 때 서울에 갔을 때 물가 보고 생각보다 싸다라고 생각 들어서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는 물가가 좀 비쌉니다. 대신에 맛집들 많고, 다른 사람들은 휴가철에 여행 와서 맛집들 가잖아요. 무조건 웨이팅이에요. 무조건 정말 오픈런을 하지 않는 이상 웨이팅인데 저는 내일 오전에 가면 웨이팅 안 하고 먹을 수 있네요. 부럽자. 어쨌든 뭐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 얘기하자면 심심해요. 이 시골은 사실 백화점이 없고, 저랑 은혜는 사실 백화점 가가지고 막 구경하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백화점 가서 뭘 사 먹을 돈은 없었어요. 그냥 가가지고 아이 쇼핑하고 이번 트렌드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옷 보는 거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화점에 가가지고 이제 데이트하는 거를 좋아했는데, 특히 겨울에, 왜냐면 겨울에는 밖에 너무 춥잖아요. 여름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백화점이 없어요, 여러분. 강원도에 진짜 백화점이 없어요. 춘천에 백화점이 있는데 NC 백화점인가 그런 거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어디로 가냐? 이마트로 갑니다. 근데 이마트도 여러분 다른 데는 막 가면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런 데 있잖아요. 막 넓고 이런데 그냥 일반 이마트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냐? 다이소 갑니다. 여러분 요렇게 됩니다. 이 시골 살면은 옛날에는 백화점에서 아이 쇼핑 하다가 요새는 모아 쇼핑에서 아이 쇼핑을 해요. 모아 쇼핑은 뭐냐? 길거리 시장가 같은 데 있으면은 기본템들 막 파는 거 있죠. 막 티 하나에 5,000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가끔씩 득템하고 좋아하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좋아요. 왜냐면 소소한 행복이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제 서울에 가가지고 저희는 백화점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백화점에 가잖아요. 어쨌든 경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생겼으니까 가잖아요. 근데 또 가서 못 써요. 돈도 이거 써본 놈이 쓴다고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저는 가가지고 아직도 막 자켓 20만원 넘는 거 이런 거 사본 적이 없어요. 패딩 저희 지금 뭐 입냐면은 옛날에 7년 전쯤에 아빠가 원더플레이스에서 라이프리라는 브랜드에서 사준 20만원짜리 패딩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너무 좋아가지고 저 아직도 그거 입고 있어요. 그 이후로 패딩을 사본 적이, 그 얼마 전에 브라운 성어 헌터방 컨텐츠에서 찍었던 거, 그 초록색 패딩이 있는데 그 패딩 그거 샀었고, 근데 그것도 뭐 엄청 비싼 패딩이 아니거든요. 그 이후로는 막 엄청 비싼 막 그런 거를 사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제 시골 살면은 조금 심심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저는 2년 3년은 되게 여유롭고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 거의 한 5년 차죠. 이제 6년 차가 다 돼가는데 이제 조금씩 심심함을 느끼긴 해요. 이거는 뭐 사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친구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는 대외 활동을 아예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물론 하고 싶지만 사실 컨텐츠 찍고 막 돌아다니고 대외 활동할 시간에 은혜랑 노느라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대외 활동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일을 하느라. 그러다 보니 여기에 친구가 없어서 더 심심하고 그런 것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시골에 살면 장점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여유로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관광지라서 맛집 맛있고, 그리고 커피 같은 거 먹을 때 많고, 뷰 좋고, 딱 그 정도고, 교통 이런 거 혼자 먹고. 사실 근데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단점만 얘기하네. 단점이 뭐냐면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차가 있어야 돼요. 일단 그게 엄청나게 큰 단점이에요. 서울은 대중교통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하지만 여기는 대중교통 이런 게 너무 안 돼 있습니다. 버스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막 한 대씩 오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택시를 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럴 돈으로 차라리 차를 할부를 하지. 그래서 차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단점일 수 있죠. 하지만 차가 있으면은 서울에서처럼 복잡한 건 없어요. 절대. 서울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사람이 많으니까 일단 대중교통 복잡해요. 차를 타도 복잡해. 이게 문제예요. 서울은 차가 있어도 달릴 수가 없어요. 저 진짜 여기서 서울을 가잖아요. 예를 들어 홍대를 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울까지는 1시간 반, 양양고속도로를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면 가거든요. 근데 서울에 도착하고 나서 여기서 홍대까지가 또 2시간이에요. 막히는 시간에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에서 서울 가는 그 시간이랑 양양에서 서울 가는 시간이랑 거의 똑같아요. 진짜 홍대 이런 쪽까지 가버리려면은. 서울 초입이나 남양주 가는 거는 가깝죠 여기서. 근데 그렇게 서울 들어가 버리면은 와, 이것도 진짜 스트레스예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안 막히고 왔는데 왜 서울에서 이렇게 막혀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작용하냐면은, 여기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휴가철 빼고는 막힐 일이 없거든요. 근데 휴가철에도 그렇게 막 서울 도심에서 막히는 것처럼 막히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예를 들어 컨텐츠 하려고 막 서울 쪽 지나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참는 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참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막혀 있는 건데 차 막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오더라고요. 왜냐면 서울 살면은 서울은 계속 막히다 보니까 이 시간대에 어느 정도 막히겠지 이런 거를 대충 유추하시잖아요. 퇴근 시간대에 차를 타고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단점이 더 많이 생기긴 했는데, 여러분 혹시 집이 서울에서 계속 사시다가 다른 곳으로 조금 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양양속초를 진짜 너무 추천드려요. 왜냐면 양양고속도로도 잘 나 있고, 서울도 차 타고 2시간이면 어떻게 보면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서울도 쉽게 갈 수 있고, 또 관광지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또 뭐 바닷가 이런 데 보면은 뭐 재밌는 것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우선은 마음이 너무 평안하다. 서울에서 치이다가 이제 시골로 귀농하고 싶으신 분들은 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하셔도 저는 진짜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느꼈던 거를, 정말 돈 하나도 없이 느꼈던 그 1, 2년간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분명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거의 이거 마지막 금마블인데? 끝!